NLNR 캐시 워크숍이 저번 6월에 있었는데요.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뭐 어떤 건지 아주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워크숍이었고요. 웹 캐싱에 관한 첫 번째는 폴란드에서 있었습니다. 근데 이때는 주로 뭐 유럽 있는 사람들, 뭐 폴란드 사람들,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그 스퀴드를 개발하고 있는 듀엔 베셀이라는 사람, 뭐 그 정도 한 작은 규모로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그 스퀴드를 개발하고 있는 곳인 NLNR에서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주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도 한 30명 정도 왔고요. 많이 왔다 그랬나? 하여튼, 43명 정도 왔고요. 그 다음에, 근데 이번에는 많은 나라에서, 13나라에서 왔습니다. 캐시를 운영하고 있고, 뭐, 그런데 관심이 많은 곳에서 많이 왔고요.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냐면요. 네. 그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뭐 캐시들을 많이 운영하고, 뭐, 유럽 같은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테레나라는 곳에서 뭐 사람들 같이 이렇게 코오퍼레이션 시켜가지고 뭐 닷컴 도메인에 대해서는 뭐 시블링 관계를 맺고 유럽 그에서의 어떤 그 캐시 네트워크 구성하고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내셔널 그 캐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그 특히 뭐 유럽에 좀 그 해외 링크가 미국으로 가는 링크가 좀 안 좋은 나라에서는 캐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얘기, 뭐 유럽 각국의 얘기들이 있었고, 그다음에 우리나라, 일본에서는 그 내셔널로 캐싱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각 기관마다 독자적으로 캐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일본의 경우는 그런 코오퍼레이션을 하려면 기관끼리 굉장히 많은 문서를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뭐 뷰로크러시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그래서 잘 협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각 기관마다 운영해서 한 1000개 정도 캐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. 폴란드나 러시아 같은 데는 인터내셔널 링크가 너무 비싸가지고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는 뭐 인터넷으로 해외에 접속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토폴로지랑 컨피규레이션 얼터너티브라고 했는데 두 번째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하이어키컬 캐싱 시스템 이러고 있고 뭐 메쉬 구조로 해서 그냥 뭐 페런트 차일드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뭐 시블링 그런 다 동등한 관계로 맺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토폴로지랑 그다음에 그 어떤 컨피규레이션에 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캐시 소프트웨어 뭐 스퀴드를 가장 많이 쓰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퍼포먼스가 좋다고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넷캐시라고 그 하비스트 그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상용 버전인데 그 상용 캐시도 있고 그 스퀴드 캐시는 하비스트 프로젝트에서 뭐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나와서 뭐 그 NLNR에서 NSF 펀딩을 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아까 써온 HTTP 데이먼 뭐 그것도 캐싱 프락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캐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뭐 그 써온 HTTP 데이먼이랑 그다음에 스퀴드와 뭐 그런 성능 비교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여기 Economics and Pricing Consideration이라고 그랬는데 뭐 그리스나 뭐 폴란드도 아까 마찬가지였고 그런 그 ISP들이 캐시를 운영하고 그 해외로 나가는 것들은 다 캐시를 통해서 나가게 하는데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사람들에게 차징을 하는데 그 캐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캐시의 데이터, 그 로그 파일 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 프라이싱 하자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재미있는 아이디어 많이 나왔는데 뭐 어떤 사람이 요걸 했을 때 hit이 안 되면 뭐 그 사람한테 돈을 돈을 덜 매기고 왜냐하면 뭐 새로운 오브젝트를 갖고 왔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그거를 빨리 접속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뭐 돈을 덜 매긴다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두 번째 접속하는 사람한테는 얼마를 매기고 뭐 그런 오브젝트를 얼만큼 캐시해서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 프라이싱을 해서 그 빌링을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리서치 리퀘어먼트라서 요즘 웹 캐시에 관한 연구가 한창 되고 있거든요. 세계 각국에서. 그래서 뭐 아까 김현철 씨가 잠깐 언급하셨는데 뭐 어댑티브한 캐싱 시스템이 뭐 되었으면 더 지금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으로 그런 캐시 구조들이 캐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. 보시기에도 그렇죠.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게 돼야 되나 캐싱 시스템이 그러한 뭐 리서치 리퀘어먼트에 관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olicy and related issues 해서
아까 뭐 김현철 씨도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뭐 컨시스턴시 문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뭐 컨시스턴시 잘 유지할 수 있고 뭐 업데이트 팔러시는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관계된 이슈 그런 관계된 이슈도 있었습니다.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워크숍이 끝나고 한 요 정도 요거보단 좀 더 많은 규모였던 것 같은데요. 지금 많이 가셨죠. 그런데도 되게 작은 규모 43명이었으니까 이게 큰 규모 아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하고 문제점도 디스커션하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 전체 그 트랙이 끝나고 그 오픈 디스커션인데 문제가 됐던 게 캐시 버스팅. 그래서 그러니까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이 캐시, 그러니까 지금 웹 캐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그래서 캐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뭐 HTTP 뭐 그런 그 헤더를 잘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뭐 그 자기의 컨텐츠에서 뭐 컨텐츠는 캐싱하지 못하게 익스플로레이션 데이트를 뭐 제로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캐시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나라의 그 컨텐트 프로바이더들이. 그러면 저희 뭐 사람들은 캐시를 개발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은 못 쓰게 하고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러한 것들, 그러니까 캐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이냐. 그러니까 뭐 좋게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네 그 웹서버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있는 그런 스태티스틱스를 원하는데 캐시가 중간에서 그걸 막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다. 그래서 캐시에서 그런 힛 미터링을 해서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그렇지 않겠다.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이다. 그래서 뭐 그러한 방법도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그리고 뭐 그냥 아주 나쁘게는 무조건 모든 자료들 그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캐싱 해버리자라는 아주 그런 좀 이기적인 그런 독단적인 얘기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디스커션이 있었고요. 그다음에 카피라이트 문제로 그러니까 카피라이티드 된 오브젝트를 캐싱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건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. 뭐 제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막 디스커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디베이트가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캐시를 운영할 사람들의 입장 그렇고 그다음에 대충 컨센서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캐시라는 건 어떤 그냥 롱타임 인터넷이라나 하여튼 되게 긴 인터넷이라 그러니까 네트워크 링크라고 생각을 하자. 그걸 뭐 CD를 구워서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들이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저장을 해놓은 것일 뿐인데 그것을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된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도 캐시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 뭐 결론이 난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었고요.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. 되게 재밌었던 일은 전에 그 캐시 메일링 리스트에서 어떤 벨기에 사람이 그러니까 캐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뭐 픽토그래프스라는 회사의 그런 뭐 오브젝트들을 어떤 사람이 요구했나 보죠. 자기 캐시에 저장이 돼 있었는데 그 사장으로부터 메일이 왔답니다. 그래가지고 너 당신 당장 그 오브젝트 없애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메일이 왔다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래서 그 스퀴드 메일링 리스트라고 캐시 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가입된 메일링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메일을 보냈어요.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 그 사장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너는 벨기에 있고 그 사람 미국 회사니까 상관없다 고소할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둬라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뭐 네가 상업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오히려 캐시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런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그 사람 그 픽토그래프스.com을 뭐 디즈니나 뭐 무슨 아니야 뭐 포르노 사이트 그런 데로 리다렉션 해놔라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굉장히 욕을 막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독일 사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독일 사람이 그걸 썼는데 독일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있었는데 캐시는 결국 그런 그냥 뭐 긴 오랜 시간에 걸린 인터넷 라인 중에 한 부분이다. 그래서 괜찮다라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. 하지만 뭐 프리패칭이나 일부러 가져오는 건 안 되고 유저 디맨드에 의해서 그냥 갖다가 캐시에 잠시 저장해 놓는 거는 바이올레이트 하지 않는 것이다 법을.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독일에서 결론이 났고 벨기에도 유럽 공동체니까 뭐 독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. 신경 쓰지 말아라.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걸 호소했던 사람이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장한테 다시 그 편지가 온 거예요. 그 픽토그래프스라는 사장에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몰랐다고 그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메일링 리스트에 사람들이 막 욕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
그냥 캐시하라고 그냥 그대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클래리피케이션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여기에 대해서는. 그다음에 뭐 lack of logs라고 그랬는데, 그러니까 캐시 아까 뭐 여러 데이터 분석된 걸 보셨을 텐데 그게 다음으로 그 캐시의 로그 파일 같은 걸 보고 그 분석을 한 거거든요. 근데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근데 로그 파일들 뭐 저는 지금 뭐 카이스트나 그 퀵스 거기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경향을 말한다는 건 좀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큰 캐시들 같은데 로그 파일들을 좀 연구할 수 있도록 제공해줬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다음 워크샵 얘기는 있지 않고 그냥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 이거 연도 잘못 썼다. 내년 3월에 영국에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있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정보는 그 NLA나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거든요. www.nlanr.net인데 거기에 가면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서 이런 거 하고 있다.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거의 직접 스키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오고 그 사람 거의 막 연예인 수준이거든요.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 오면 막 진짜 막 대단하다 막 거의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진짜 확실하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. 그래서 그런 사람도 만나볼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레퍼런스는 이렇고 네, 잘 마치겠습니다. 그래서